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희귀식물 보전 등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해 양양군에 공사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산지 솥값이 하락하면서 축산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에게 소고기는 여전히 비싼 상황입니다. 복잡한 유통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7번째 미래산업인 강원기후테크 포럼이 13일 오후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실향민 문화축제가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실향민 역사와 문화가 깃든 장소를 탐방하는 체험 투어와 두부밥, 속도전 등 이북 특색 음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0여 년 만에 첫 삽을 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이 희귀식물 보전 등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해 양양군에 공사 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또 한 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이후 공사를 재개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양양군에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희귀식물 이식을 위해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양양군이 해당 절차 없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허가된 조건이 잘 이행돼 있는지는 확인이 되고 지금 이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지금 양양군에 요청한 상황인 거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양양군은 지난달까지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가설 케이블카 설치 작업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보다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사 중단으로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희귀식물 이식 작업은 통상 봄부터 장마 전까지 진행해 이 시기를 놓치면 1년가량 공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식물 이식은 통상 봄에 다 끝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만약에 6월에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실제 이식 작업이 전제가 안 되면 올해는 아무것도 또 못하게 되는 거죠. 양양군은 조속히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달 안에 식물 이식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첫 삽을 뜬 오색 케이블카 사업.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또다시 발이 묶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산지 솥값은 사료값과 부재료 등 생산 원가는 올랐지만 경기 침체와 생산량 증가로 인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사 먹는 소고기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데요. 복잡한 유통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고깃집, 잘 손질된 구이용 한우가 부위별로 진열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인근 산지에서 가져온 덩어리 고기를 소비자 기호에 맞게 직접 손질해 놓은 겁니다. 선호하는 고기를 적당히 골라 식당의 상차림과 함께 즐기는 정육식당 형태입니다. 생산지에서 1차의 유통 과정만 거쳐서 직접 저희가 한 마리분으로다가 고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 고기를 손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판매 가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우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플러스 등급 한우 등심의 소비자 가격은 1kg당 12만 3,520원. 산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1년보다 13%가량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한우가. 대형마트? 이럴 때, 그러니까 세일할 때 가서 사고 하지.
같은 기간 전국 가축 경매에서 거래되는 산지 속값은 1kg당 1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당시 21,0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2%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위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산지 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요인은 유통 단계입니다. 한우는 경매부터 가공, 도매, 소매까지 통상 7단계에서 9단계를 거치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 주체들이 각각 이윤을 붙이면서 가격은 점점 오르게 됩니다. 소매 단계로 가면서까지 다시 소분할로 되면서 작업을 다시 계속하게 돼요. 계속 형태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 노동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운영비, 경영비가 계속 추가로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브랜드 한우의 경우 사육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더 붙습니다. 사료 질이나 인증 과정에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나 포장 비용도 더해지면서 가격 차는 더 커집니다. 프리미엄 마케팅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지 직거래나 정육식당처럼 유통 단계를 줄이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농축산물 가격 급락 시 보상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 원가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최저 가격이 생산비가 얼마니까 최소한 가격은 얼마가 되어야지 적정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이 없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게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소 사육 기간을 기존 30개월에서 26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7번째 미래산업인 강원기후테크 포럼이 13일 오후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강원 7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기후테크 산업의 성공적인 도약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마지막 7번째 미래산업 분야가 바로 기후테크입니다. 이제 기후도 경제다 해서 모든 산업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산업인데요. 우리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도에 있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키워나가보려고 합니다. 강원자치도의 기후테크는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와 미래농업, 신산업 등을 기반으로 저탄소 사회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 실향민 문화축제가 13일 개막해 사흘간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문화축제는 실향민 문화를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로 실향민의 삶과 애환을 기리고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소통의 한마당으로 열립니다. 개막 첫날인 13일 속초 아바이 마을 내 망향공원에서 전국의 실향민과 후세들이 모여 조상께 합동 망향제를 올렸습니다. 올해는 실향민 역사와 문화가 깃든 장소를 탐방하는 체험 투어가 진행되고 두부밥, 속도전 등 이북 특색 음식을 맛보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특히 실향민 문화 테마거리가 테마마을로 확대돼 다채로운 조형물과 콘텐츠로 꾸며졌습니다. 분단 8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에 이 실향민 축제가 단순히 만남과 소통의 장을 뛰어넘어서 희망과 통일의 길로 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축제 기간에는 행사장에서 실향민 문화예술 항마당, 이북 속초 사투리 경연대회 등 각종 공연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성홍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국 성홍열 신고 건수는 3,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6명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갑작스런 열과 발진이 나타나면서 치료가 늦어질 경우 신장염 등 합병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예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최근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 성홍열이란 어떤 건가요? 성홍열은 A군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처음에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이래서 이제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탁 보니까 몸에 발진도 있더라. 이래서 이제 열과 목 아픔, 발진을 특징을 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그런데 옷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몸에 붉은 반점이 쭉 생겨져 있더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성홍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A군 연쇄상구균 감염이 인후두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톡신에 의해서 이제 몸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또 성홍열이라고도 합니다. 네, 또 이 성홍열은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연령대가 있을까요? 성홍열은 우리나라 역학조사에 따르면은 만 3세 이상에서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그 학동기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의 접촉에서 이제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공간에서 전파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성홍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성홍열은 뭐 국내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고요. 과거에도 최근에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병이고요. 예방은 결국 그 환자와의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픈 아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도록 해서 옆에 아이가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예방 백신이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외의 방법들은 뭐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시민과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이동시장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동시장실은 시장이 직접 시민들이 생활하는 현장으로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기획됐습니다. 원 시장은 첫 번째 이동시장실로 태장 이동 현안 사업인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조성 사업과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공사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직접 한번 여기 와서 현장도 점검하고 주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직접 방문하게 됐고. 이동시장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주민들과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속초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과 관광 소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는 1분기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속초를 찾은 방문객이 549만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월 한 달간 설 연휴와 미디어 아트 운영이 맞물리면서 약 200만 명이 속초를 찾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분기 속초시 관광 소비는 3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억 원 늘었습니다. 속초시는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속초해변이 강원도 내에서 검색 순위 1위와 2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일 밤 10시 55분쯤 삼척시 근덕면 함행방리 인근 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 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5톤 트럭과 유류 2만 8천 리터가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